지난 봄 대형 산불이 지나간 경북 안동 땅. 다시 봄이 찾아왔지만 그 어디에서도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은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목뿐만이 아니라 토양까지도 생태계 자체가 약 30년 가까이 정지되고 이제 한반도 어디도 대형 산불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복구 대책과 또 숲을 복원하는 대책을 함께 하지 않으면 이제 제2의 토사 유실이나 산사태 위험 등까지도 산불은 그래서 진화 이전에 예방이 최선이고요. 예방에서 진화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총력으로 진화하고 복원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위험한 것은 바로 건조한 겨울과 봄철에 건조일수가 증가하고 또 바람의 강도가 세어지는 전형적인 기후변화의 양상이죠. 기후위기의 가장 대표적인 기상이 불규칙적이고 과거에 우리가 기록했던 기상 관측을 경신하는 그런 건조, 그런 강한 바람들이 수시로 기후 위기와 함께 점점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는 산불. 더 이상 강 건너 불 보듯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쪽 전체를 불이 날아다니듯 전부 타들어간 그런 산불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산불 진화도 이제 진화해야 할 때입니다. 대형 산불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경고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9일 밤낮으로 타오르며 동해안 산림의 절반을 태웠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그 시절, 우리는 양동이로 물을 퍼나르고 솔가지를 두드리며 불에 맞서야 했습니다. (22년이) 지난 후 우리는 또다시 큰 불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수많은 진화 헬기와 첨단 장비로 맞섰지만 여전히 우리는 화마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점점 거세지고 강해지는 산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산불 대응은 동해안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해안 산불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유관 기관이 산불의 계절이 다가오는 2월. 벌써 이곳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낮다 하면 대형 산불로 번지는 데다 최근 그 빈도도 더욱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동해안 지역에서는 100헥타가 넘는 대형 산불이 거의 매년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네, 본부 보내세요. 원주에 있는 산림항공본부. 카피했습니다. 예년보다 2달이나 더 빨리 대형 산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북 영덕의 한 야산에서 치솟은 불길. 처음엔 쉽게 진화되는 듯 했지만 밤사이 불이 다시 살아나면서 대형 산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엔 무려 40대 헬기가 투입됐습니다. 최근 10년간 단일 산불에 이렇게 많은 헬기가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10,000리터의 물을 퍼붓는 초대형 헬기 터미네이터까지 동원됐지만 불길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농업용 반사 필름이 전신주에 닿으며 시작된 산불.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이유였지만 건조한 대기와 순간 초속 20m의 강풍은 불을 키웠고
바싹 마른 잡목이 가득히 쌓인 숲은 그 자체가 땔감 역할을 하며 숲속에 긴 불길을 뻗어가고 있습니다. 불이 더 이상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늘과 지상에서 양공작전이 펼쳐집니다. 헬기가 물폭탄을 떨어뜨리고 나면 땅에서는 진화선을 구축해 나갑니다. 영덕군뿐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 달려온 진화 인력 2,200여 명이 숲속에 투입됐습니다. 겹겹이 쌓인 낙엽이나 혹시 땅속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작은 불씨까지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재발화된 불이 대형 산불로 커진 만큼 무엇보다도 꼼꼼한 지상 진화가 중요합니다. 이쪽 지역은 저희가 지금 여기 기후가 좀 많이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편이라서 평상시에보다는 조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산불의 영향 구역이 워낙 넓은 데다 험준한 지형 탓에 진화 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야간 상황으로 접어듭니다. 헬기는 철수했어도 불은 멈추지 않습니다. 불은 쉼없이 동쪽으로 이동해 바닷가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은 다 산이야. 근데 산인데 지금 아마 이 밑에까지 이렇게 와갖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7번 국도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이 바닷가 쪽인데 이쪽이 마을이 산 밑에 마을이 그 바닷가 쪽에 마을이 많이 있잖아요. 투입 안 하면서 대기를 여기서 해줘야 돼요. 영하 9도의 혹한과 강풍으로 야간 진화도 순조롭지 않은 상황. 하는 거를 요 라인에서 투입 안 한 몇 대가 다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설상가상, 경북 청송으로 향하는 송전선로마저 위험해졌습니다. 해서 3개소에서 17개소에 배치하는데 그게 이제 65대가 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상태가 지금 강풍이 계속 불고 있거든요. 근데 헬기는 철수했고 지상에서 어떻게 처리할까가 제일 큰 문제고 그 중에서 지금 가옥 보호하는 거하고 또 밤에 지금 홍전 선로 때문에 정전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게 저희들이 가장 큰 대책입니다. 오늘 밤에 고비인데 바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나가야 되고 지금 영덕군에서 모든 사람들 대피 계획을 다 조치를 다 했습니다. 처음 불이 난 곳은 영덕군 지풍면 상화리. 불은 오후 5시에 진화됐으나 다음 날 새벽 2시경 다시 살아난 불씨가 문제였습니다. 불은 동쪽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영덕 일대 산림 400헥타르를 태우고 있습니다. 산불이 난 지 벌써 3일째. 진화 작업이 한창이지만 아직 주 불은 잡히지 않고 여전히 산 곳곳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진화됐던 불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 애를 먹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불이 지나간 숲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전부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산불 어제 이 비탈면 따라서 바람이 위로 상승하는 바람을 받아서 이렇게 보면 나무의 높이 수간 높이에서 거의 뭐 한 4, 5m까지 이 줄기를 따라서 불길이 올라갔는데 만약에 초소가 한 5m 정도의 바람이 더 불었다면 전체의 수간 전체의 솔잎, 솔가지들까지 다 탔으면 완전히 잿더미가 될 뻔한 물론 그러나 이제 지금 이미 다 타버렸기 때문에 이 숲은 앞으로 유지될 수 없고 이 나무들은 다 고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나무는 껍질 자체 줄기에 소위 숲이라고 하는 나무 껍질 자체도 이렇게 다 타서 완전히 지금 마치 기름을 부은 듯 타들어간 소나무들. 동해안 산림의 80%를 차지하는 빽빽한 소나무 숲은 대형 산불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어느 정도로 불에 약한지 화렵수인 굴참나무와 소나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같은 양의 낙엽에 동시에 열을 가하고 연소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굴참나무 잎은 불이 빨리 붙었다 빨리 사그라들었지만 소나무 잎은 불꽃이 더 높게 치솟았고 2배 이상 오래 지속됐습니다. 타고 남은 재를 막대로 뒤적이자 굴참나무 잎은 다 타버린 반면 소나무 잎은 불씨가 금세 살아납니다. 어떤 침엽수림 쪽에서 상당히 많은 연기가 화력수에 비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 활동하고 상당히 좀 연관이 있고 그리고 안전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발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겉표면은 불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는 잔불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꼼꼼히 정리하지 못할 때 바람이 불게 되면 언제 그랬는지 다시 불이 발생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잔불을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토 면적의 약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 요즘 산림청 중앙산불재난센터는 자고 일어나면 들려오는 산불 소식에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너무나 많은 불이 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부쩍 예년과 다른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로 넘어오기 전에 이미 여기서 차단이 됐고 금년은 아마 봄에 1월 달부터 산불이 예년에 비해서 한 2.5배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저희가 산불 중앙 대책본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뭐 하루에 15건 정도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뭐 한 10건 정도를 저희가 여기서 관리하기도 하는데 대형 산불은 4월 동해안이 공식처럼 여겨졌지만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산불 집중 시기가 4월에서 2월로 빨라지고 있으며 5월에도 일어났습니다. 대형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는 겁니다. 영덕 산불이 일어난 지 보름도 안 돼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불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내륙 지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산불은 금일 오후 2시 10분경에 경남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이 지점에서 원인 불상으로 발화가 돼서 강한 남풍으로 산불이 북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 전에 산불이 이미 그 경상남도에서 경상북도 지역으로 넘어가서 지금 화선이 이런 형식으로 지금 북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이 가장 크게 번질 무렵 해가 져서 헬기도 뜰 수 없는 상황. 진화 작업은 오롯이 사람 손에 의존해야 합니다. 경남과 경북에서 동원된 수천 명의 진화 인력들이 밤새 방화선을 구축하고 불이 확산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냅니다. 길도 없는 가파른 지형에 물 공급도 원활치 않아 악전고투를 거듭하는 상황. 산도 타고 대원들 속도 다 들어갑니다. 큰 불이 잡힌 뒤에도 일주일 내내 산 곳곳에 숨어있던 잔불이 산발적으로 살아나 모두가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사이 광범위한 산간 지역으로 번져간 이번 산불의 피해 규모는 814헥타. 발화 지점인 합천보다 고령 지역의 피해 면적이 2배가량 더 컸습니다. 기후변화의 특징은 광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말라 있다. 그러니까 건조하다. 산이 말라 있다. 그러면 그것이 전국 현상일 수도 있고 강원도 전체가, 동해안 전체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기후변화가 없다면 뭐 어느 곳은 좀 덜 건조하고 어느 곳은 좀 건조하고 뭐 그럴 텐데
그 기후변화는 광역적인 거의 특징입니다. 그동안 대형 산불의 70%는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 들어 내륙 지방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전역에서는 100건이 넘는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서부뿐 아니라 동부, 북부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오대호 상공마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산불이 일상이 된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3개월 동안이나 산불이 계속되며 서울 면적의 6배에 달하는 산림과 도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인근 샌프란시스코의 하늘은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시민들은 각종 호흡기 질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된 호주 산불은 10억 마리나 되는 야생동물의 떼죽음으로 전 세계를 경악해 했습니다. 소방대원 10명을 포함해 34명이 숨졌고 건물 6천여 채가 전소됐으며 한반도 면적보다 넓은 산림을 태우며 세계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이상 고온과 강풍이 원인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날씨 그리고 계절적인 고온의 지속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게 되면 산불은 대형화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가뭄 또 극단적인 고온, 극단적인 강풍이 빈발하게 되면 대형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먼 나라 이야기로만 느껴졌던 일들이 이제 남의 일 같지만은 않습니다. 과연 기후위기가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동해안 기상 상황을 관찰하고 있는 강원지방기상청에서는 하루에 2번 좀 특별한 기상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헬륨 가스를 가득 채운 커다란 풍선을 준비하는데요. 이걸로 어떻게 기상을 측정하는 걸까요? 고층 기상 관측 중 하나인 레인존드 관측으로 전 세계에서 1일 2회 또는 4회 동시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풍선에 관측 센서를 매달아서 지상으로부터 상층 약 35km까지 올라가면서 대기의 기압, 기온, 습도, 풍향 풍속을 관측합니다. 관측 센서를 매단 풍선은 1초에 6m씩 상승하면서 고도별로 기상 상황을 관측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이미 많은 기상 지표들은 우리나라가 기후 위기의 영향권에 깊숙이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난 40년간 영동 지역의 평균 기온은 1도나 상승했고 강수량은 기상 관측을 시작한 5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도 비도 없는 지독한 겨울 가뭄. 석 달 동안 영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와 건조경보가 번갈아 발령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기후 변화에 더 민감한 지역인 것 같아요. 매년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점점 이 산불의 연중화, 이것이 이제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온과 가뭄, 여기에 바람이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봄철 동해안에는 지역 특유의 국지성 강풍, 양간지풍이 붑니다. 높은 산맥을 넘어오며 수분을 빼앗긴 바람은 가뜩이나 메마른 대기에 건조함을 더하고 바람에는 가속도가 붙어 중형급 태풍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불을 몰고 온다고 해서 화풍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바람. 마치 달리는 오토바이 정도의 빠른 강풍이 불과 만나기라도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백두대간을 경계로 산맥 정상인 대관령에서 동해안까지의 거리가 약 20km 밖에 되지 않고 백두대간의 서쪽보다 동쪽이 약 5배나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한 번 더 동쪽의 백두대간을 넘어 동해안을 만나 고도가 급격히 낮아지면 수문을 연 댐에서 쏟아지는 물줄기처럼 공기덩어리가 쏟아져 영동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3월 4일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은 어쩌면 예견된 재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건조,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한 강풍, 빽빽한 소나무 숲과 켜켜이 쌓여있는 연료.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불은 동해안의 숲과 도시를 마치 게릴라처럼 마음껏 넘나들었고 213시간 43분 동안이나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100대가 넘는 진화 헬기,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진화 장비에 수만 명의 진화 인력마저 감당하기 힘들었던 초대형 산불의 등장.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과 막대한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독하고 강한 산불을 겪으면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기후 위기와 함께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대형 산불.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아무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전국 산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산불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산불의 대형화를 초기에 저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산불의 최초 발화지인 울진군 두천면을 찾은 국립산림과학원 권춘근 박사. 불꽃이 지나간 자리를 관찰해 대형 산불이 어떻게 확산돼 갔는지 불의 행동을 분석합니다. 최초 발화지에서 산 전체로 불이 옮겨붙기까지는 채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산불이 순식간에 확산된 것은 울진 지역 산림의 급격한 경사도와 강풍이 결합한 결과였습니다. 이 화두가 여기를 때리고 올라간 패턴이지. 예. 여기 단면들 잡아봐. 단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처음에 어떤 형태였냐면은 종합적으로 여기 있는 군지 지표를 봤을 때는 다 한 방향이 나오는 거야. 한 방향. 동해안의 환경과 비슷한 30도의 경사, 6m의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산불의 확산 속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람이 없는 상황에서 30도 경사의 불은 평지에 비해 4배 정도 빠른 속도로 확산했습니다. 여기에 초속 6m 정도의 바람이 가해지자 무려 78배 이상이나 확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이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될 때 솔방울들, 불이 붙은 장가지들을 다 빨아 올려가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바람이 불게 되면은 불똥이 이제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현상을 우린 비화, 그리고 일반 국민들께서는 도깨비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불이 최대 우리나라에서는 2km까지 날아가서 2km 앞에 또 다른 산에 산불을 전이시키기도 하고, 실제 호주에서는 35km까지 날아간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뜨거운 불바람을 정면에서 맞은 백두대간 서쪽 사면은 마치 수묵화를 그려놓은 듯 첩첩이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숲속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무 뿌리며 흙까지도 모조리 재가 되어버렸고, 온몸으로 산불을 버텨낸 나무들도 잎이 누렇게 변한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새소리도, 새잎도, 봄꽃도 기대할 수 없는 숲은 검게 그을린 채 침묵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곳처럼 사람 발길이 닿기 힘든 고지대의 산불을 저지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진화의 손길이 조금이라도 미쳤다면
이토록 처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말 그대로 다 제로 변해버렸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형 산불은 대부분 700m 이하, 특히 우리 동해안권에서는 400, 500m, 600m가 이제 주 피해 지역이었는데 이번 산불은 1000m 능선을 넘어가면서 아주 지형적으로 매우 흔히 이제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그런 산악 지형을 집어삼키듯 태워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 산불이 약 1000m가 넘는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심각한 교훈을 주었고요. 특히 일반 지역과 다르게 고산 지역은 접근 자체부터가 어렵기 때문에 대형 산불이 발생을 가정해서 실제 항공과 지상 진화 장비와 인력이 접근하는 이런 그 아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지형에 대한 숙지 그리고 실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아주 실전에 가까운 그런 어떤 훈련을 하지 않으면 진화 자체도 되게 어렵고 또 진화 과정에서 안전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고산 지역 진화에 없어서는 안 될 진화 헬기는 늘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난 3월 삼척시 원더급 402 산불 현장. 암벽이 많고 산세가 험한 지역이지만 헬기 지원이 끊겨 진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진화 인력들이 가파른 산을 힘겹게 기어 올라가 불길을 잡아보려 하지만 이미 산을 오르느라 기진맥진한 상황. 그 사이 숲은 속절없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중 진화와 지상 진화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인력에만 의존하다 보니 진화 능률이 떨어지고 또 초기에 잡을 수 있는 산불이 장기화되면서 더욱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송전탑 있는 데까지는 진압이 되고요. 그 앞에는 다 이렇게 악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진압을 할 수 없어서 헬리콥터가 와야지 진압이 될 것 같아요. 전국 12개 산림항공관리소가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모두 47대. 이 중 대형급 헬기는 50시간마다 정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뒷산 쪽에 낙동 야구장 쪽에 통로로 하와 10로 가면 뛰어가겠습니다. 점점 대형화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감당하기 벅찬 상황.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되는 출동에 진화 인력의 피로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낮게 비행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스럽지만 더더욱 부담스러운 거는 바람 많이 부는 날 담수지에서 제자리 비행을 하면서 항공기가 움직이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주변의 항공기들하고 겹치지 않으면서 주변 경계도 하면서 그 제자리에서 그 고도에서 물을 담수하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헬기도 부족하지만 진화 현장마다 헬기가 물을 뜰 수 있는 담수지도 늘 부족해 헬기 기장들을 곤란하게 합니다. 같은 비행 시간이라도 담수지까지 거리가 멀면 이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쓰게 돼 물 투하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담수지가 가까우면 물 투하 횟수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헬기를 추가 투입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나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동해안의 경우 담수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저수지는 30군데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노후화돼 요즘처럼 가뭄이 심할 때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지난 3월 강릉 동해 산불처럼 다급한 상황에서는 진화 헬기가 바닷물을 퍼다 붓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 헬기의 이동 부담이 더욱 커지는 동해안의 경우 방화 용수 공급 기능이 포함된 다목적 저수지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중진화의 핵심은 결국 물의 양입니다.
물의 양이라고 하면은 담수지하고 가까워야 돼요. 담수지하고 가까워야지만 단시간에 많은 양의 물을 진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중 진화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담수지와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담수지까지 가는 그 시간에 또 산불이 그만큼 또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임도 확충과 그리고 그 공중 헬기 취소가 가능한 사방댐 내지 저수지 이런 것들이 좀 대형 산불 우려 지역 중심으로 좀 촘촘하게 설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대형 산불 시기가 1, 2월로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겨울철 담수지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파에 저수지가 얼어붙어 불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위험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드론 기술 개발도 헬기 부족의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헬기가 뜰 수 없는 야간에 운영되는 열화상 드론 덕분에 산불 현장에서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진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드론에 호스를 연결해 물이나 소화 약재를 뿌릴 수 있는 진화용 드론. 살포제를 싣고 날아올라 공중에서 직접 불을 끄는 소화탄 드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진화탕으로 산불을 완전히 진화한다는 개념보다는 산불을 아침에 헬기를 투입하기 전까지 잡아둔다는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한다는 역할이 더 큽니다. 최근 관내에서 부쩍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영주 구규림 관리소. 특수 진화대원들이 바쁜 짬을 내 진화 훈련을 합니다.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진화 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실전을 방불케 하는 맹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대형 산불은 아무리 최첨단 장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의 손이 일일이 미쳐야만 완전한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더구나 헬기가 뜰 수 없는 야간이나 일반인의 접근이 힘든 험준한 진화 현장에서는 전문 진화 인력의 손길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진화탄 현재 진화율 50%, 현재 물량 어떻습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불 현장을 누비는 전문 진화대원은 전국을 다 합해도 50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숲을 잘 알고 불을 잘 다루는 산불 전문가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진화 인력들이 산속 진화 현장에 진입하는 다리가 되어주는 임도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울진 삼척 산불로부터 금강송 군락지를 지켜낸 1등 공신은 1년 전 개설한 임도였습니다. 험한 산세에 접근이 어려웠던 인근 응봉산과 달리 이 임도를 통해 진화대원과 소방차의 신속한 투입이 가능했습니다. 고층 건물에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있듯이 고도가 높은 우리 산림에는 진화대원들이나 진화 장비를 재빨리 투입할 수 있는 도로망이 필요합니다. 힘들게 산을 올라간다 하더라도 체력이 다 소진되어 버린다면 정작 진화 작업에는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산림 1헥타르당 설치된 임도는 산림 선진국의 10%에 불과하지만 임도 확충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구규림에 설치된 임도는 매년 증가했지만 전체 산림의 42%를 차지하는 민유림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거나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산도 변하고 산불도 변화하는 지금
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산불 관리도 그렇고 산림 숲가꾸기도 그렇고 다 그 지번 그러니까 지번 체계로 돼 있는 거예요.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유링 같은 산주의 산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체계로는 산불, 병해충, 산사태 뭐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유역에 수천 개의 지번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화수림대라는 거 한다면 그게 쭉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 이어지는 데 속한 그 사유산주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럼 시군에서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산림 관리 측면에서는 유역 단위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그 유역 단위 관리 체계는 그 방법들은 이미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행하려면 지자체의 행정 체계 변화가 없이는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의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사람 관리가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죠. 숲속을 한 바퀴 둘러본 산불 감시원이 나무에 단말기를 갖다 댑니다. 위치 확인 시스템을 활용한 산불 재난 안전 통신기입니다. 단말기식으로 이렇게 태그를 찍으면 등산객의 발길이 잦은 곳에는 어김없이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숲의 상황을 24시간 본부로 전송합니다. 이런 감시 활동은 산불 예방은 물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초동 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보다 위에서 불 뿌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반에 강릉 쪽에는 어느 전공 강원도 지역은 다른 타 시군보다 산림 면적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산불 예방을 위해서 많은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30대의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24대의 조망형 카메라를 통해서 넓은 지역을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고 한꺼번에 산불 상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밀착형 감시 카메라 6대를 운영을 해서 주요 등산로 입구라든지 인파가 많이 몰릴 수 있는 그 지역에 자그마한 산불이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시작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는 대형 산불. 소 잃고 의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미리 예측하고 한 발 앞서 대응하는 것이 불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빠르게 그걸 인지를 하고 최초에 진화될 수 있는 자원들이 도착을 해서 초기에 수습을 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ICT 기술이라든지 드론을 이용한 산불 감시 과학적인 자원이라든지, 그리고 빨리 출동해서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산림청 헬기라든지 산불 진화 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강동면에 자리한 임해 자연휴양림. 반경 40m 이내 소나무 숲에 물을 살포할 수 있는 수막 타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현장에 사람이 없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산불이라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이런 시설로 완전히 불을 제압하지는 못하더라도 불이 커지기 전에 화세를 잠재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불이 닥쳐오기 시작하면 통제가 힘들어집니다. 대형 산불의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 이런 시설을 미리 갖추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아마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하고 자체 방어 계획 이런 것들이 튼튼하게 마련됐다면 울진 삼척 산불이 이렇게 10일 동안 대형 산불로 가지 않고 적어도 첫날, 둘째 날 주부를 잡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헬기가 100대 왔지만 거의 원전 주변에 일요일까지 방어하느라고 진화 역량이 다른 데로 갈 수 없었고, 그 사이에 바짝 말라있던 이 숲과 이 대지의 이 산속에 온 이 울진 산림 전체 지역이 다 지표로 불타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거죠. 이제 대형 산불은 지구촌 전체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산불이 발생한 그리스 에비아 섬은 결국 주민 2천여 명이 모두 배를 타고 섬을 탈출해야 했습니다. 산불과 사투를 벌이는 건 그리스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한 남부 유럽은 물론이고 남미와 미국, 캐나다까지 지구 곳곳이 불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와 산불이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대형 산불로 배출된 탄소는 3억 4천만 톤. 우리나라 전체가 6개월 동안 내뿜는 탄소 배출량과 맞먹습니다. 탄소 배출 때문에 생긴 이상고온이 산불을 부채질하고 이 산불이 다시 탄소를 배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It is indisputable that human activities are causing climate change. Human influence is making extreme climate events, including heat waves. 지구상에서 가장 춥다는 시베리아도 이외가 아닙니다. 지난 여름 300건이나 되는 산불로 솟구친 연기가 북극까지 퍼졌습니다. 시베리아의 기온은 38도까지 치솟았고 지표면 온도는 평균 10도 이상 높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구 동토층까지 녹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산불이 그 동토층 깊이까지 녹여서 그 동토층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과 같은 그런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게 되는 상황까지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그 위험이라고 한 거는 그 산불이 난 시베리아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지구적이면서 대재앙적인 위험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다. 대형 산불은 그 즉시 산림에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깊은 후유증을 남깁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무너져 내리는 산. 산불의 열기 때문에 파괴된 토양은 보통 집안에 비해 무너져 내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구나 불에 탄 나무들이 물을 흡수 저장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산사태는 물론 폭우 때마다 홍수와 토사들이 마을을 덮치는 2차 피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지난 여름 일본 아타미시에서는 순식간에 마을을 덮친 산사태로 주택 100여 채가 부서지고 2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생존자를 찾았지만 수색은 더딥니다. だけどどっかに生きててくれっていう淡い望みは今でもあるよ. 숲을 태운 건 한순간이지만 그 부주의한 몇 초가 산림의 수십 년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 시간을 무엇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본래 우리 숲이 건강한 것은 혼혈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렵수와 침엽수가 어우러져 사는 숲이 훨씬 건강하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숲을 사라지게 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다시 숲을 살리는 것도 사람의 몫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기후 위기로 산불은 이제 현실이 됐고 봄철에 거의 일상처럼 안고 살아야 되는 이 현실에서 이 산불 피해 지역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는 우리나라의 과거에는 국토녹화 푸르게만 했다면 이제는 어떠한 성격과 어떠한 내용을 가지는 숲으로 산불 피해 지역을 다시 건강한 숲으로 복원시킬 것인가가 우리 숲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숲은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이자 모습입니다. 기후 위기라는 재앙 앞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
오늘 이곳에 든든히 뿌리내릴 희망 하나를 심어봅니다.